네, 월요일 이 시간 친맛석 김장률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은 당연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5%대 상승을 하면서 56,400원까지 좀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이 회복이 되고 네.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10조를 네. 다 소각한다고 3조는 3조 원을 먼저. 네. 10조 다 할 수도 있죠.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충 한 3% 가까이 되니까요. 3% 좀 안 되나요? 13% 올라가면 되죠. 많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이 자사주 매입할 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고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지면 안 된다는 뭔가 명분이 있었을 때 그런 걸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몇 번 해왔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보시면 14년, 15년도 몇 번 있었는데 상황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많이 빠지고 한 15% 빠지고 15%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우리가 한 7% 올랐죠. 오늘 한 5, 6%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금요일날 일부 선취매성으로 들어간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오늘 따라간도 있으니까 방어는 했다. 참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진짜 불안했죠.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 하한가 57,000원, 8,000원 기사에 나오던데 그거가 1차적으로 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펀더멘털은 아니지만은 주식을 방어하는 측면하고 보통은요 주가가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30%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회사가 자신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더 갑니다. 그럼 과연 자율적인 반등 말고 더 가느냐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 스스로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뭔가 나올 게 있다. 아니면 시장이 바뀐다. 반도체 시장이요. 네. 그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겨지면은 주가는 더 갈 거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반등되면은 잠깐 멈추고 펀더멘털 기다리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행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6,300원까지 회복을 하면서 2017년 이후 첫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레고시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 영향은 좋았고 49,900원까지 내리고 많이 있는 밀렸죠. 거죠. 네네. 그래서 주가가 미리 내려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4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에서 부정적인 거,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레거시 제품이 가격이 더 빠지는 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4분기가 괜찮더라도 1분기 전망까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슈는 주가가 그거를 삼성은 네거티브한 걸 선반영했다. 하이닉스는 그거 신경 안 썼는데 선반영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따지면 하이닉스가 약간 내려가고 삼성이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는 거죠.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비슷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PER 기준으로 지금 11배 정도입니다. 11배 정도고요. 하이닉스 PBR로는 0.9배 왔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내년도 한 30조 정도로 올해보다 조금 올라간다 가정했을 때 PBR 한 1.3배입니다. ROE는 20% 넘죠. 어느 거 살 것인지는 그 여러분에 다 달려 있고요. 예전에 그 삼성이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갖고 주가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1차 마감된 것이 PBR 1.1배였고 PER 10.5배였습니다. PER로는 다 온 거고요. PBR로는 조금 여유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 2462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코스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 이익이 네.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초창에 올해가 코스피에 비해서 내년에 한 20% 넘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폭의 거의 한 40%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년도 이익이 그래. 미국이나 인도보다도 인도와 미국이 한 14% 증가하는데 내년에 우리는 20%야. 그럼 PBR이 0.8이 말이 돼?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즉각적인 반응이고
시크릿한 주식이 많아서 내년도 이익 20몇 프로 모르겠는데 한 10%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10% 이상 빼고 보면은 그래도 싸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쪽 변압기, 조선방산, 화장품, 제약바이오인데 실적 넘버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는 건 오늘 많이 오르는 자동차하고 방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화장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쳐주는 거에 따라 갖고는 아마 2,400을 깨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이 근본적으로 고금리,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게 지속이 되면은 취임하기 전까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혼자 10%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주식들이 10% 못 가면은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확인했을성 싶더라도 네. 올라가는 거는 2,500 중반 이상으로 바라보는 건 단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실적 측면을 들어가 보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ASML도 실적 쇼크를 기록했고 도쿄 일렉트론 역시 중국 시장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실적이 살짝 흔들렸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타격을 입을 테고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은 크게 세 가지죠. HBM 주식, 그다음 삼성 하이닉스 투자하는 주식, 그 관계 없는 주식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어플라이 머티리얼 도쿄는 각각 이슈가 있어 주가 빠졌습니다. 걔네들도 고점에서 한 30%가 빠져서 PER이 전부 다 22야예요. 도쿄 일렉트론도 19배, 어플라이 머티리얼 18배, 어플라이 머티리얼도 16배. 어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들이 개별 주식이 PER 20배 이상이어서 싸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 올해 5월달하고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큰 회사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진짜 50% 이상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서 PER 할 수 있는 주식이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반도체도 싼데 2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 대비했을 때 싸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하잖아요. HBM 빼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HBM 빼놓고 투자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소부장 수는 시기적으로는 말이죠. 4분기 실적이 아무 문제 없다거나 삼성 하이닉스가 직근 레벨보다도 한 5% 정도 이상, 5에서 10% 이상 안착하고 나서나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하이닉스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락 배경을 보면 블랙웰 발열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이번 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또 한 번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아까 블랙웰 서버에서의 발열 문제는 건데 사실 이런 기사성이 10월 말 정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음모론적인 분야에서는 실적 2, 3일 앞두고 왜 이런 게 확인도 안 되게 나오지?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짜증이 나긴 한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때 발표가 돼야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번처럼 봤을 때는 별거 아니야. 일상적인 거야 라고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넘버가 중요한 거니까 넘버 돌아가서 이번에 발표되는 게 8월, 9월, 10월 달 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회사가 325억 불인가 20억 불 정도를 아마 줬을 겁니다. 기억하기로. 지난 분기에 300억 불이니까 당연히 20억 불인데 시장에서 기대치는 보통 340억, 5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5자 보이면은 실적은 괜찮네. 그러면 가이던스는 이제 11월, 12월, 1월이죠. 가이던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예측은 높게는 380억 이상 보기 때문에 36, 37 나오면은 이거 하면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350 근처, 그 다음에 가이던스는 한 380 이상 나와야지 아마 주가가 안 빠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블랙웰 서버는 저번처럼 일상적인 거였다라는 정도로 하면은 그걸로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웰 서버 발열은 사실 이미 이전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장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